자, 이제 120페이지에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지금 남의 땅이든 내 땅이든 거기다가 건물을 짓던 공작물을 설치하든 뭔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현재 국토법 56조가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거기다가 집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지다라고 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고 해제를 시키면 되는데 해제를 시키는 방법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저 교재 121페이지 박스입니다. 121페이지 박스 1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건축물의 건축이 나옵니다.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박스 2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공작물의 설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6번에 보니까 물건을 쌓아 놓는다는 말이 나와요. 물건. 거기서 물건은 뭐냐면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겁니다.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데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았다.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말은 노지 상태입니다. 노지.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는 상태에서 노지 상태에다가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것을 1개월 이상, 그 표시하세요.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금지다. 단 장소가 중요한데 장소 밑줄 치세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세 군데입니다. 어디서 1월 이상 쌓아놓지 말라고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거. 거기 장소가 시험 문제의 장소가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것은 금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말을 바꿔볼게요. 그럼 만약에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여기 뭘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쌓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뭘 받으라고요? 허가.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허가를 받아서 쌓아놔야 돼. 1월 이상 쌓아놓고 싶으면 허가를 받아.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났거든요. 농림지역에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천천히 다시 낼게요. 농림지역에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거기 장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장소가 어디예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어디가 빠졌어요? 농림이 빠져 있잖아요. 자, 금지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근데 제가 시험 문제를 뭐라고 냈어요? 농림지역. 그럼 농림지역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농림지역은 물건을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울타리가 없는 노지에다가 1개월 이상 쌓아놓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농림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아직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내도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할 텐데 앞으로 3, 4, 5, 6월, 7, 8월 한 9, 10월쯤 가야 웬만큼 알아들어요. 지금은 그냥 말로 제가 풀어놓고 자꾸 뇌를 세뇌시키는 겁니다. 세뇌하다 보면 이제 7, 8월, 9, 10월쯤 가면 이제 이만큼 알아들어요.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박스 안에 3번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토지 형질 변경이란 말이 나옵니다. 박스 안에 3번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그래서 절토, 성토, 그 다음에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 변경, 밑줄 쳐보세요. 토지 형상 변경한다. 그 다음에 공수면을 매립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금지 사항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가 3번 나오는데 거기 4번입니다. 4번에 보면 토속 채취입니다. 흙, 모래, 자갈. 그래서 이런 흙이라든가 모래, 자갈, 바위 이런 토속 채취하는 행위 역시 금지니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보면 토지 분할이라는 게 나오는데 토지 분할, 토지 분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된다. 자, 거기 현관 펼쳐보세요. 토지 분할 중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그걸 현관 펼쳐보세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을 제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테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려줄게요. 자,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대지가 하나 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건축물이 있고 여기는 건축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이거를 분할하려고 그래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국토법 56조에 의해서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허가 대상이냐? 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비어있는 땅, 이 땅을 이걸 갖다가 이걸 분할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 중요한 말 어떤 거는 제외한다 그랬다고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뭐 한다고요? 제외. 아하. 어떤 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뭐 한다고요? 제외. 제외란 말은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없을까? 건축물, 이것도 어차피 분할인데 왜 없을까? 건축물이 있게 되면 법 체계상 건축법 적용으로 넘어가게 돼요. 다시 한번 건축물이 있으면 무슨 법으로 넘어간다고요? 건축법. 그럼 건축법에 의해서 대지 분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 건축법 57조를 적용해요. 이거는. 그러면 국토법 56조에 의한 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해야 국토법 56조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거야. 건축물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 돼. 있으면 국토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무슨 법 적용한다? 건축법.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는 말,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국토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무슨 법 적용 넘어간다? 건축법. 그래서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 그래서 허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국토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국토법이에요. 건축법 아닙니다. 그래서 대지 안에 건물이 없는 땅을 분할할 때 허가를 받는 거다. 이걸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집물 토토토. 그래서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거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행위는 금지니까 그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문제는 집물 토토토 개발 행위에 해당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돼. 집물 토토토 여기에 해당되는데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첫 번째로서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다. 그러면 이거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나왔네.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세 가지라고 하고 별표도 2개 쳐줬는데 어떻게 세 가지일까요? 이거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한 번 들어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인데 자, 교재 한번 다시 짚어줄게요. 이게 한 번 듣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21페이지 가봅니다.
자, 21페이지에 15번에 별표가 두 개 돼 있나요? 별표만 요란하게 돼 있지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별표만 요란하게 돼 있을 거야. 15번에 거기 세 개 들었네. 뭐 들었어요? 박스 안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그 세 개를 묶어서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 사업. 이게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별표를 거기다 두 개나 첫 번째부터 첫날 강의할 때부터 별표를 쳐놨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갑니다.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를 하면서 직물 토토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기만 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 말이 어디에 써져 있냐면은 121페이지 맨 꼭대기를 봅니다. 151페이지 맨 꼭대기 첫 번째 줄입니다. 맨 꼭대기.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적용된다. 적용된다는 것은 맨 꼭대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가 아닌 경우는 그 박스에 해당되는 거니까 전부 다 제목처럼 맨 꼭대기 제목처럼 개발행위 뭘 받아야 된다? 허가. 개발행위 여기 제목처럼 뭘 받아야 된다고요?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헷갈립니까?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개발행위는 뭐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말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영어는 만점이 나와도 국어는 대입에서 만점이 잘 안 나와요. 그만큼 한국어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영어보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돼. 내가 아무리 지금 해준다 하더라도 이 말뜻은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자, 이 정도 하고. 자, 두 번째는 지금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재해복구라든가 재난수습, 재해복구, 재난수습, 재해복구라든가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입니다.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도 이런 걸 하기 위한 개발행위도 이것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재해복구라든가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개발행위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2페이지를 보세요. 122페이지 맨 밑에 해볼게요. 122페이지 맨 밑에 제2절 개발행위 허용사항.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불구하고 밑줄 쳐보세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번에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응급조치. 이겁니다.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단 거기 신고사항이라고 돼. 허가는 받을 필요는 없지만 무슨 사항이라고요? 신고. 그래서 응급조치하고 나서 언제까지 신고하라? 1월. 1개월 내에 신고하라. 응급조치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건축법 제14조에 따라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하고 할 수 있는
증축, 개축, 재축입니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하고 할 수 있는 증축, 개축, 재축도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행위들은 직물 토토토에 해당이 되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하나가 더 있네요. 뭐가 있냐 그랬더니 대통령령에 의한 경미한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오른쪽 페이지를 보세요. 123페이지에 보니까 꼭대기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행위, 경미한 행위라고 돼 있죠. 그 박스에 들어있는 행위는 전부 다 123페이지 나와 있는 박스에 들어있는 행위 몽땅 허가를 안 받습니다. 다시 123페이지 나와 있는 박스에 들어있는 행위 몽땅 뭐 안 한다고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왜 그러면은 너의 땅이든 내 땅이든 개발행위를 하는데 허가를 받으라고 했느냐라고 한 것은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게 되면 국토가 무분별한 국토 개발로 인해서 국토가 엉망이 되니까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난개발이라 그래. 난개발.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서 국토가 파헤쳐지는 걸 막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볼을 잠깐 볼게요. 그러면 자,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거기 1번 문제를 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도란 도시군 계획사업, 네모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토지 이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O다, X다. O예요. 여기 봐,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뭐 한다? 허가를 받는다. 거기 지금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도시군 계획 사업에 뭐 한다고요? 의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물 토토토를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여기 허가권자가 지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는다. 근데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조선말이 더 어렵다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안 받는데 의하지 아니한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해결이 안 돼. 이건 국어야, 국어. 국어라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아니,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뭐가 어려운데 그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의하지 아니한 거 의안을 해결하지 못해서 허가를 그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지금. 거기 허가권자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 이해했어요? 그래. 자, 그 다음에 2번에
문제 2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다? 여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다.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난개발 방지가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라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 관할 시장 군수에게 가로인에게 뭘 해야 된다? 그래서 1월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뭐 한다고요? 신고해야 돼. 요거. 그래서 관할 시장 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신고. 재해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해라. 그러면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예. 경주면 경주시장에게 신고하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관련 내용을 일단은 보셨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124페이지를 볼게요. 자,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허가를 받으려면 말로 허가 내주세요. 여기 허가권자에게 말로 허가 신청을 하면 안 되고 허가 신청서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갖다가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안에는 뭐를 갖다가 첨부를 해야 되냐면 기위 환경조, 이거를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 일단은 어디를 먼저 짚어드리냐면은 거기 124페이지 맨 꼭대기 1번 내용을 볼게요. 맨 꼭대기 1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그 기를 동그라미, 기 동그라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위 동그라미입니다. 위. 그 다음 두 번째 줄 환경오염방제 환 동그라미, 경관의 경 동그라미, 적용의 조 동그라미, 계획서를 첨부 내무,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동그라미 친 것만 읽어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기위 환경조, 이겁니다. 기위 환경조. 이 기가 뭐냐면 기반시설의 설치라든가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이거를 첨부해 가지고 허가 신청서를 여기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용지 확보 계획은 이것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기가 뭐라고요? 기반시설의 설치라든가 용지 확보죠. 요 기가. 자, 그러면 그 말이 거기 124페이지 꼭대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입니다. 꼭대기 124페이지 맨 꼭대기 세 번째 줄. 이 경우 개발 밀도 관리구역 네모칩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기 동그라미 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거 단서 조항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봐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기위 환경조를 첨부해야 되는데 어디서는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용주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발 밀도관리구역. 개발 밀도관리구역. 자, 그냥 오늘은 이야기만 할게요. 개발 밀도관리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전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 말만 하고 갈게요. 개발 밀도관리구역 이렇게 내야 되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X가 돼버려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일단 요거를 조심하자. 여기가 함정 문제로 나온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여기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이렇게 지금 접수가 되어졌네요. 그러면 울산광역시는 울산시장에게, 경주시는 경주시장에게 각각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허가권자는 여기에 대해서 15일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서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알리는 걸 뭐라 그러냐면 통지입니다. 15일 내에 알려줘라. 자, 그러면 거기 124페이지 가운데 2번입니다. 가운데 2번에 보니까 처분기간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처분기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그라미 칩니다. 15일. 밑에 줄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허가나 불허가 사유를 알려야 된다. 알리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통지. 15일 안에 결정해서 알려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라고 돼 있는데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에 여기 울산시장이나 경주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저 뒤로 가야 절차가 나오게 되는데, 자,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2번입니다. 맨 꼭대기 2번에 개발행위 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와 의견 제출, 그래서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 번째 줄입니다. 꼭대기 세 번째 줄,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고 밑줄 칩니다. 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라. 며칠 내에 의견 제출하라고요? 20일. 그래서 20일 내에 20일 내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협의 요청이 오게 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이 있으면 20일 내 의견 제출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형질 변경 일정 면적 이상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피가 3만 입방미터 이상, 3만 입방미터 이상의 이 토속 채취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저기 124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거기 이 12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파란색 1번에 토지 형질 변경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 개발행위 허가 용도직별 형질 변경 규모가 나왔는데 그걸 좀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바로 냅니다. 주거, 상업, 자연 녹지와 생산 녹지는 동그라미 1만 미만. 1만 미만입니다. 1만 미만까지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보존 녹지는 5천 미만일 때, 그 다음에 공업, 관리, 농림 세 가지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거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 나와 있는 1만, 3만, 5천 여기 봅니다. 이상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방금 전에 본 곳은 1만, 3만, 5천 미만이었죠. 공법은 시험 문제가 무지하게 디테일하게 올라와요. 이거는 실무기 때문에 무지하게 디테일하게 두루뭉술하게 안 올라와요. 거기 지금 1만, 3만, 5천 뭐라고 됐다고요? 미만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쓰냐면 그 형질 변경이 그 일정 면적 1만, 3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 돼버리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1만, 3만, 5천 미만일 때는 심의를 안 받아도 돼요. 다시 거기 나와 있는 형질 변경이 1만, 3만, 5천 미만이면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1만, 3만, 5천 이상이 돼버리면 지방도시계획은 뭘 거쳐야 한다고요? 심의.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저쪽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5번입니다. 맨 밑에 125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뭐라고 되나요? 심의 대상. 관계행정기관의장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지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인가 승인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내 또는 지방도시내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하고 안 써놨네. 규제가 심의사항을 써놔야 되는데 요거를 안 써놔버렸네. 요거 거기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형질 변경, 부피 3만 이상의 토속 채취 요거에 대해서 지방도시내 심의를 거쳐야 되고, 거기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만 미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보존녹지는 5천 미만, 그 다음에 공업, 관리, 농림 세 가지는 3만 미만인데 그럴 때는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조건부 허가를 할 수가 있어요. 조건부 허가라고 하는 말은 기위 환경조,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이런 걸 갖다가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런 걸 조건을 붙일 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의견을 들었을 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실무예요. 어떤 땅을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개발행위 허가권자,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울산시장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데 조건을 이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내가 개발행위 허가권을 내줄 테니까 도로를 당신들이 설치해라,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게. 울산광역시장이 개발행위 허가 내줄게. 근데 도로 설치는 당신 개발행위를 하는 당신 설치해 라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도로란 말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반시설이란 말에 도로가 들어있는 거야. 기반시설이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주차장 이런 게 기반시설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데 도로를 니네가 설치해 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물어봤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에게 의견을 물어본 거야. 그거 도로 설치한다면 우리가 허가 내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가 우리 도로 설치 못해요. 그러면 그래 우리도 노다 허가 못 내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뭐 정해져 있어요? yes 설치할게요. 도로 설치할게요. 그 사람들이 조건을 붙일 정도가 되면 개발행위 해도 도로 설치하고도 남는다라는 판단이 쓴 거야. 개발행위 하면 이익이 이만큼 남으니까 그 이익을 환수해야 되는데 도로로 환수하면 욕먹으니까 도로 설치해 이렇게 해서 환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 예산 좀 아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잘 알아들었나요? 실무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뻥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거야. 지금 실무를 이론으로 배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실무를 이론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장 가서 한 번만 쭉 배우고 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현장에 가서 한 번도 안 배운 걸 지금 이론으로 배우고 있으려는 게 힘들어 이게. 자, 그래서 집안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거 니네가 만들어. 그러면 허가 내줄게. 조건을 붙여서 원하는 답은 정해져서 yes. 그래서 그러면 그거 설치할게요. 물어봤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에게 그런 거 당신들이 규약해서 설치하는 허가 내줄게. yes. 설치할게요. 그래. 그런데 대답만 하고 안 지키는 인간을 우리가 수없이 개발행위 허가 내주면서 수없이 봤거든. 그러니까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도로 설치 안 하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행보증금 예치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한다고요? 이행보증금. 도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라.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를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와, 크다. 20%. 총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만큼 예치시킬 수 있습니다. 단 조건부 이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개발행위 이 허가를 받는 자가 만약에 국가이거나 지자체이거나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단체다 이럴 때는 면제합니다. 면제한다는 말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와 지자체와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자, 여기와 관련해서 교재 126페이지를 펴보세요. 중간에 126페이지 가운데 6번에 조건부 허가와 이행보증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6번 내용 밑에 1번 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와 확인수칙. 그래서 허가권자는 파란색 1번입니다. 정가운데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기 동그라미 기반시설의 설치라든가 그에 필요한 용지협과 위해 방지 위 동그라미 환경오염 방지 환 동그라미 경관의 경 동그라미 조경의 조 동그라미 등을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조건부 허가 기위 환경조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2번 이행보증금 예치 허가권자는 기위환경조 또 나옵니다. 기위환경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라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이행보증금을 면제시켜줘도 된다. 1번 국가와 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공공단체. 이 자들은 이행보증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소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120페이지 첫 번째 박스 아래 120페이지 첫 번째 박스 아래 양가로 쓴 번 이행보증 예치금액 쭉 칩니다. 이행보증 예치금은 총 공사비의 몇 프로? 20%. 좋습니다. 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잠깐 볼게요. 메일 정리 노트로 갑니다. 어, 3번입니다. 3번.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규모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오다 X다. 왜 X인데요? 3만이에요. 3만. 아까 뭐라냐면 공업지역하고 관리 농림 세 가지는 3만 미만이고 뭐가 1만 미만이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요 네 개가 1만 미만이에요. 자, 아까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4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파란색 박스 124페이지 파란색 박스에 보니까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1만 미만이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보존녹지는 5천 미만이고 공업, 관리, 농림 시험 문제가 지금 관리하고 농림을 물었어요. 관리, 농림은 얼마다? 3만 미만인데 1만 미만이라고 해서 틀렸단 말이죠. 이것도 시험 문제가 자주 물어봤어요. 그래서 1만 미만짜리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생산녹지, 자연녹지까지가 1만 미만, 공업, 관리, 농림 세 가지는 3만 미만,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보존녹지는 5천 미만이 되는 겁니다. 결론 3번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문제 4번.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할 수 있는 바 예치 금액은 총 공사비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 오더 X다. 여기 10%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20%. 20%입니다. 20%. 20%라고 써놨고 아까 교재에서도 표시도 해줬습니다. 20%입니다. 10% 아니죠.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오더 X다. 여기 국가와 지자체와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니까 예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맞네요. 자, 그래서 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 의하는 동그라십니다. 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다 X다. 자, 지금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지금 거기 토지 형질 변경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없다 그랬는데 받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X가 됐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안 받아요. 예. 자, 프린트물 뒤집어 가지고 26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에 개발행위 계획서에 기재할 5가지는 가로에 설치, 여기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거 5가지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그거 쓰세요. 기반시설. 5가지는 첫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그 다음에 뭐예요? 위는 뭐예요? 위해 방지. 두 번째 줄 26번 두 번째 줄 여기서 위해 방지. 주관식 위해 방지.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서 신청사와 함께 누구에게 제출할까요? 개발행위 허가권자. 마지막 주관식 문제 26번 세 번째 줄 누구에게 제출하라고요? 개발행위 허가권자. 그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누군데요? 6명의 시장 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래서 6명의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일단은 했어요. 자, 이제 좀 뭘 볼 거냐면은 거기 128페이지 쪽을 한번 볼게요.
128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중간에 8번 네모에 보니까 준공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은 진물 토토토 이렇게 6개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았는데 그 6개 중에서 4개만 4가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를 받고 2가지는 준공검사를 안 받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게 6개인데 6개 중에서 4개만 받고 2개는 안 받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아야 돼요.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이것도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서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토속 채취, 이것도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받으라는 건 여기 4개입니다. 그 문제는 시험 문제가 거꾸로 물어봐. 준공검사 안 받아도 되는 것 뭔데? 이걸 물어봅니다. 그럼 준공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은 토지 분할, 이거 준공검사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것도 준공검사를 안 받아요. 그래서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이것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거기 128페이지 가운데 박스에 보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정정을 변경, 토속 채취, 그 4개만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6개인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다,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인데 이 중에서 준공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건 요 2개예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하고 토지 분할하고 요 2개는 준공검사를 안 받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준공검사 안 받는 걸 물어봐. 희한하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준공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걸 물어보는데, 그럼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죠.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완료가 되게 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물어봐요. 준공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4개만 받아요. 박스 안에 4개만 받으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128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가니까 뭐가 나왔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자, 지금 이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거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국토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항이 그 박스에 보면 일단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1회 한해서 요건 좀 나눠서 갈게요. 그럼 거기 박스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5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5개는 기본적으로
3년 이내에서 제한하는데 1회 안에서 3년 이내에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1회 안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3번과 4번과 5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번하고 2번은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3, 4, 5는 요것은 최장 5년, 이거는 기본 3년에다가 2년을 연장했으니까 요 3, 4, 5는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5년까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외울 때 요렇게 외울 겁니다. 개, 지, 기 이렇게 합니다. 개, 지, 기 이렇게. 자, 그럼 교재를 가지고 여기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128페이지 맨 밑에 개발행 허가 제한, 개발행 허가 제한권자, 거기 형합해 칠까요? 국토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거 형합해 쳐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129페이지로 가니까 박스에 보니까 5개가 있네요. 1, 2, 3, 4, 5 5개가 있는데 1번과 2번. 1번 녹지적이나 계획관리적, 형합해 칩니다. 녹지적과 계획관리적. 녹지적과 계획관리적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 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한 차례만 3년 이내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거기다 쓰세요. 연장 없다고요. 1번과 2번은 연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것도 1회 안에서 3년만 제한하지 연장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 5인데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거 용도, 지역, 지구계획 등의 변경에 의해서 그에 따라 개발행위 할 때 그 개를 똥으로 칩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오른쪽에 가니까 한 차례 3년 이내에서 제한하는데 다만 요 3, 4, 5는 중앙도시 심의나 지방도시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 2년 이내 미치십니다. 한 차례 2년 동안 연장할 수 3, 4, 5만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왼쪽에 4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동그라미 5번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기. 그래서 줄여서 이걸 3, 4, 5를 개지기라 그래요. 3, 4, 5는 3년에다가 2년을 합쳐서 5년 동안 제한하는데 박스형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최장 3년 동안 제한할 수 있는 것. 최장 5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3년만 제한하고 연장 안 되는 거. 이렇게 박스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개지기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리 문제를 뒤죽박죽 섞어놔도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보고 쉬었다가 올게요. 프린트물입니다. (6번입니다) 6번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장 군수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 1회 안에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6번에 별별 2개 칠게요. 예. 자, 6번 올까요? X일까요? 요거 X인데요. 6번에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되는데 거기 129페이지 박스 1번에 보니까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앞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지 도시지역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앞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녹지지역, 도시지역 아니고요. 자, 그래서 6번 침은 X입니다. 자, 7번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도시군 계획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거기 써놨네요. 개지기. 개가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칠판을 다 지워도 됩니다.